자, 이제 2023년 육군 군무원 합격자 여러분들의 근무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열심히 노셨을 텐데 오늘 이제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과연 어디를 써서 어디로 갈 것인가 궁금할 텐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 뭐 지역이 작년에 많이 나왔던 지역이 올해는 좀 적게 나오고 작년에 뭐 별로 안 나왔던 지역이 올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충남권 이하 쪽이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서 아주 북쪽으로 있는 뭐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철원은 강원도니까 하여튼 그 경기 전방에 인근한 지역보다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북부 뭐 동부 이쪽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뭐 군수 9급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서울은 굉장히 적다. 내가 정말 자신 있다는 사람들만 갈 수 있지 않을까. 두 자리 나왔으니까요, 그죠? 공고문 다 읽어보셨을 텐데 공고문에 보면 이제 내일까지 여러분 이메일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무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공고문에 보면 뭐 내일 일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을 하고 선정된 결과는 여러분들 교육과 있는 기간 동안 선정을 막 한 다음에 여러분들 퇴소하는 날, 그죠?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 이제 중요하게 분류 기준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일단은 최종 점수, 그러니까 필기와 면접을 합한 점수,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동점이다 그러면 면접 점수, 그것도 동점이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연장자. 분류 방법은 여러분 이제 공고문에 각 직렬과 직급별로 지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10순위까지 또는 10자리가 10개 지역이 안 되는 직렬은 뭐 7개다. 그러면 7개까지 우선순위로 써서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자, 예를 들면 1등 1지망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이제 1등이 1지망 가져가는 거죠. 근데 군수 9급을 기준으로 보면 뭐 서울이 2자리 나왔습니다. 그럼 2등의 1순위가 서울이야 또. 그러면 1등, 2등이 서울을 가져갔어요. 그럼 서울 공석 어떻게 돼? 0이죠. 3등 1순위를 서울을 썼어요. 없잖아. 그럼 이 사람의 2순위가 어디냐? 인천이야. 인천 10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인천 3등 한 사람도 갔어. 인천. 4등 또 인천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1순위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가져가요. 근데 1순위가 없다. 그럼 2순위가 없다. 2순위가 그 앞에서 먼저 가져가서 없어요. 그럼 3순위.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적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내 순위에 내가 쓴 지역이 남아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군수 뭐 이번 290명인데 100등이다. 그럼 앞에 99명이 가져가고 남은 자리 중에 내 거 1순위 있나? 없어. 2순위 있나? 없어. 3순위 있나? 없어. 4순위 있네? 그럼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2자리인데 내가 쓰면 안 될 것 같아. 난 성적이 간다 했어. 안 될 것 같아. 안 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쓰나 안 쓰나 내 순위에 왔을 때, 내 순번에 왔을 때 남아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안 남아있으면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안 써봐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뭐 필기 점수가 이번에 뭐 한 76점인데 면접도 그냥 전화해서 컷으로 간 것 같아. 그러면 지망수를 하나 포기하느니 그냥 어차피 서울 안 되니까 지망수를 하나 더 쓰는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점수를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필기야 알지만
면접까지 합친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체 합격자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 겁먹고 아 여긴 안 될 것 같아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희망하는 10개가 다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셋이에요. 전부 내 뒤로 있는 내가 100대인데 내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대도시 위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인천 뭐 이렇게 했고 대도시로 딱 썼는데 없어. 하나도. 앞에 다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뒤로 100등부터 꼴찌까지 자 이거 남았어요 하고 메일이 옵니다. 다시. 이거 남아있으니까 다시 쓰세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200등이야 내가. 근데 춘천이 올해 30승인가 그렇죠. 춘천이 나는 1순위를 썼는데 다시 온 거 보니까 춘천이 아직 남아있어. 근데 너 왜 다시 쓰라고 그러지? 왜? 내 앞에 있는 저 100등이 리셋되는 바람에 당신들도 리셋 이거 남았으니까 다시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메일이 다시 왔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자리가 없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희박하고 내 앞에서 누군가 1, 2, 3, 4, 5, 6, 7, 8, 9, 10순위를 썼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뒤로는 전부 다 리셋이에요. 그럼 이걸 자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10순위까지 쓰니까 10순위 안에 대부분 걸려요. 그러니까 10순위 안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춘천 사시는 분인데 춘천을 썼어요. 1순위로. 당연히 되겠지. 그랬는데 중간에 메일이 왔어요. 나 춘천 썼는데 남아있는데 왜 난 배정이 안 됐을까? 왜?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한 개도 안 남았으니까 다 그 뒤로 리셋하라고 한 거예요. 그분 춘천 갔어요. 그럼 이 메일이 자주 오느냐? 많이 오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왜냐하면 10순위까지 다 자기 이 10개 중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순위까지 받는 거예요. 쭉 가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작년에 군수 7급이 240석 정도 270명 모집해가지고 뭐 임용유예 빼고 뭐 해가지고 240명 정도가 나갔는데 한 번 정도만 왔어요. 선택하세요. 이게 한 번만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그래서 여기 공고문에 보면 중간에 교육받을 때도 항상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을 수 있게 유지하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쓰세요. 이걸 해야 되거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럼 내가 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중에 나는 가는 거야. 근데 그 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쓴 게 못 가는 거냐?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리셋이 돼서 난 다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썼던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중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 서너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쓰는 거지. 우선순위 이제 앞으로 당겨서. 그때는 이제 뭐 분명히 다시 쓰라고 하면 서울, 인천 뭐 대도시는 다 가져갔을 거예요. 남아있는 거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한 5순위까지? 작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좀 인원이 많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근무 희망 지역 제출 양식 및 방법은 여러분들 공고문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크게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지역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역 거기 뭘 어디 써야 되나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나는 선택할 것인가 연고지냐 아니면 대도시냐 뭐 등등등 그걸 선정을 하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수 9급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지역은 어차피 지역 안에 있는 부대와 뭐 직렬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수 9급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올해 채용 인원은 511 지금 뭐 이 511은 원래 517명 선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용유예 빠지고
517 빼기 임용유예자 빼고 작년에 임용유예를 신청했다가 올해 임용유예가 끝나고 이제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 플러스 하고 한 숫자가 이거예요. 511. 그런데 12월 1일 날 출근하는 사람은 291명인 거예요. 나머지 몇 명이야? 한 20명 정도? 220명은 내년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방에서도 물어봤잖아요. 작년에는 뭐 내년에 출근하는 분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줬어요. 당신은 내년에 출근하니까 안 내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했지만 올해는 그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걸 보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292등부터 511등까지는 열심히 고민을 썼지만 내년에 출근하는 겁니다. 여기 공석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막 했었는데 내년에 출근하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복불복이에요. 작년에 군수 7급에서 240명 정도가 12월 6일인가 9일인가 그때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한 9명인가가 이제 3월 달에 출근을 했는데 그 9명 중에 정말 그러면 이제 꼴찌 문 닫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 닫고 들어온 9명 중에 우리 학원 학생이 1등인 거야. 근데 그 9명이 3월 달에 출근을 하는데 지역이 이분 집이 인천인데 인천이 나왔어. 그래서 인천을 써서 인천을 갔어요. 지금 인천에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사실 복불복이에요. 이게 올해 이렇게 나왔지만 내년 3월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3월에 출근하시는 분들 전체 공속 인원수만큼 자 선택해서 이걸 또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지역에 나올지 몰라요. 그때 가서 막 저기 인제 50석 막 이럴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서울 10석 와 몰라요 아직. 그거는 그 내부 그 공석 충원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도 하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런지 따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 뭐 작년에 비해서 인재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 작년에 비해서 춘천하고 원주가 많이 나왔죠. 춘천 원주 좋아요. 뭐 여기도 나쁘지 않죠. 여기 생활 여건도 괜찮고 부대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춘천하고 원주에 많이 모여 있어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권에서는 굉장히 106명이나 가죠. 경기도권에 부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서울 북부 동부 남부 쪽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경남 작년에 비하면 좀 적어요. 11석, 김해, 창원, 함안. 그리고 경북 또 올해는 몇 자리 안 나왔고 전남이 장성에 많이 가네. 장성에는 그 상무대가 있어가지고 상무대와 상무대를 지원하는 군수부대 등등등이 많이 있어서 전북도 몇 자리 안 나왔고 충남 논산은 딱 2개예요. 훈련소 아니면 항공학교 둘 중에 하나예요. 괴산, 영동, 음성, 증평 대도시에서는 특이하게 서울은 2자리밖에 안 나왔지만 작년에 대구, 대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세종이 18석으로 많이 나왔고 또 인천 작년 7급 기준으로 4자리였는데 올해는 인천이 9급은 10자리 다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부대들은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어느 지역 수험번호 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무슨 부대로 갑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걸 전부 다 모든 직렬 거를 다 제가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 대략 어떤 부대들이 있다. 물론 여기서 누락된 부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 단위의 부대로만 명기가 돼요. 큰 단위 부대들. 그러니까 이 안에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전력사령부 서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 있는 어떤 부대를 가는 건데 상위 부대를 명시를 합니다. 상위 부대를. 그러니까 사단급 이상 사령부, 사단, 군단 이런 대로. 서울은 사실 여러분 서울에서 군부대 많이 다니면서 못 보셨겠지만 부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는 아마 저기
동원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 저쪽 내곡동에도 예비군 훈련장 있는데 그 안에도 있고 저쪽 상계동 쪽에는 경기도권이니까 거긴 서울이 아니고 아마도 내곡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있고요. 서울에. 수방사 예하의 직할 부대들이 서울에 좀 있습니다. 뭐 문서고도 있고 뭐 사령부는 과천에 있지만 과천에서 고개 넘어오면 바로 사당이잖아요. 서울 내부에 수방사 예하 직할 부대들이 좀 있어요. 뭐 일공수여단 있고 특전사. 여러분들 막 특전사 막 이렇게 얘기하면 특전사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뭐 점프할 일 없고 뭐 작전할 일 없으니까 그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빡신 부대들이 군무원들은 근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52사단 사단사령부는 저희 광명에 있는데 예하 여단이 서울에 있는 부대들이 좀 있어요. 내곡동에도 있고 내곡동에 있구나 서울은. 그리고 학군교가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학생군사학교는 여러분들 내일 모레 교육받으러 가는 데가 여기예요. 학생군사학교인데 이 예하 부대들이 뭐냐? 학군단이에요. 학군단. 대학에 있는 학군단 있죠. 그게 학생군사학교의 예하 학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있는 학군단의 행정직이나 뭐 군수직 뭐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꼭 군수직으로만 한정해서 듣지 마세요. 부대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수도군단 예하 부대들도 일부 서울에 들어와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수도군단은 안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직할 부대들이 서울에 좀 들어와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부산 마찬가지예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 53 동지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운대에 가면 그 53사단 안쪽에 가면 그 전시의 동원 전력들 이렇게 준비하는 부대가 있고 거기서 예비군 훈련도 하고 그런 부대가 있고 53사단 해운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급창 예하에 그러니까 종합보급창 예하에 보급단이 있어요. 그게 부산에 있어요. 간만동에 가면. 좀 부대 규모는 크진 않지만 그쪽에 이제 항만단이랑 같이 있는 부대들이 좀 있어요. 대구 부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작사 예하에 이작전사령부 예하의 직할 부대들부터 해서 여러 부대들이 대구에 많고 또 54단 예하의 부대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사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오군지사 경북 쪽을 지원하는 군수부대의 상위 부대가 그 오군지사인데 오군지사 예하의 각 군수부대들이 또 이쪽에 엄청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 하나만 가지고 내가 어떤 부대를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지역 제가 설명드렸는데도 이 안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그냥 대략적인 걸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인천 많죠. 인천도 부대 많아요. 기본적으로 17사단 있고 수도군단 예하에 직할 부대들, 포병 부대들 이런 데들이 인천에 있고 또 일공수여단 또 대대가 인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합보급창 예하에 그러니까 보급부대의 최상위 부대가 종합보급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밑에 보급단이 하나 3보급단이 인천에 있어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도 여기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종합보급창이 인천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수여단도 부천에 있어요. 부천도 인천이죠? 부평인가? 부평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구공수여단도 이쪽 인천 쪽으로 들어갑니다. 광주는 딱 하나요. 31사단. 31사단 예하에 아까 얘기했던 동원전력사 같은 동원지원단이 또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동원 부대 이 후방 부대 사단 안에 있다 뿐이지 광주 안에는 저 딱 하나예요. 이번에 많이 뽑죠? 그다음에 뭐 울산 53사단 예하에 여단이 울산에 있고요. 대전도 많아요. 대전도 굉장히 많아요. 부대가. 이작사 예하의 직할 부대들 중에 대전에 들어와 있는 부대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군수사령부가 대전에 있어요. 회덕 쪽으로. 그리고 오군지사 예하에 아까 후방 쪽을 지원하는 군수부대 있다 그랬죠. 거기 있고 그다음에 뭐 탄약을 지원하는 최상위 부대가 탄약사령부인데 탄약사도 있고요. 그리고
육군대학.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공석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군사대학이라고 대전 자운대에 가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합동군사대학은 국방부 직할이긴 한데 그 안에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이 있어서 그 안에 육군대학 안에 갈 수 있는 공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사도 대전에 있고 교육사령부, 종군기 종합군수학교도 대전에 있고 이게 다 자운대에 있어요. 저쪽 유성에서 좀 옆으로 가면 통신학교도 대전에 있고 자운대 다 같이 있어요. 엄청 커요 거기. 거의 뭐 그 바로 옆에 보면 국직이긴 하지만 간호사관학교도 그 바로 옆에 있고 국통사 예하부대도 거기 옆에 있고 굉장히 하여튼 많아요 대전은. 그리고 대전 쓴다고 해서 자운대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작사 예하부대도 있고 군수사도 있고 오군지사 예하부대도 있고 탄약사도 있고 많아요. 세종도 많습니다 사실. 항공여단도 있고 주로 이제 가장 많이 가는 데는 종합보급창이랑 32사단이 많이 가긴 하는데 이번에 군수 9급은 18석 나왔죠. 그러면 다양하게 갈 거예요. 근데 부대 규모가 가장 큰 건 탄약사, 종합보급창, 32사단이 제일 큽니다. 32사단을 가면 또 32사단 안에 여단도 있고 직할부대도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 제주 올해는 뭐 안 나왔죠? 특전사 작년에 한 명인가 뭐 행정에서 한 명인가 가긴 갔었어요. 특전사 제주도에 가면 훈련장 있어요. 제주도에 거기 뭐 관리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경기도 한번 봅시다. 경기도 성남 안 나왔죠 올해? 잘 성남 부대가 없어요 거기. 우리 집은 분당인데 안타깝지만 성남에 부대가 없어요. 의정부 분단 예하 직할 부대 중에 과거엔 성군지사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뭐 좀 군수부대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양주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군단 1군단 예하 직할 부대 중에 의정부에 와 있는 부대가 좀 있습니다. 군지사 예하 부대들도 있고 안양 부대 많습니다. 안양이 의외로 수도군단이 안양에 있고 그 다음에 52사단의 여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 박달 훈련장 가봤죠? 강남 사시는 분들은 박달 훈련장 거기에 2개 여단이 있습니다. 지금 한 개로 합쳐졌다고 그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동원 전력사 요 예하 부대 동원 훈련단이 같이 있어요. 1군지사 예하 그 바로 앞에 보면 탄약대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수도군단 예하에 공병대대도 거기 같이 붙어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안양만 가지고 어느 부대 갈지 모릅니다. 부천 수도군단 예하 부대들 또 있어요. 공병대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광명 52사단 사령부가 광명에 있습니다. 시흥에서 서울 시흥동에서 독산동 넘어서 이렇게 거기서 살짝 넘어가면 서울하고 광명 거의 이제 뭐 경계선 정도 그 정도에 가면 사단 사령부가 있고 수도군단 예하 부대도 광명에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동두천 많아요. 동두천 많아요. 28사단 예하 부대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그리고 28사단 예하 부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해체됐던 26사단 예하 부대들도 일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도 동두천까지는 그래도 지하철은 가잖아. 근데 서울보다는 MDL이 더 가깝다는 거. 평택 이번에 좀 직렬 몇 개에서 나오긴 했는데 평택에도 부대는 많지 않아요. 공군 부대가 많지 육군 부대는 별로 없어요. 51사단 예하 부대. 인사사령부 예하 부대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평택은. 이번엔 저기 일산 사시는 분들 아주 그냥 신나셨죠. 27석 나왔죠. 군수 9급은. 고향. 근데 고향에 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이 과거에 이제 구사단하고 101여단이 이렇게 강한을 맡고 있었는데 그게 구사단과 합쳐지면서 구사단이 일산 시내에 들어와 있죠. 사단사령부가. 그 고향 안에 보면 1군단도 있고 1군단 사령부도 있고 구사단도 있고 과거에 지금 해체된 30사단이 해체되고 나서 남아있는 여단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군단 예하 부대들, 포병여단, 공병여단,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1군단을 지원하는 군수부대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고향도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북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향의 범위가 여러분들 이제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북쪽에 저기 파주 바로 밑에 저기 뭐지 금촌 거기까지가 아마 고향일 겁니다. 아닌가? 파주 금촌인가? 하여튼 북쪽까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고향이니까 일산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과천에는 수방사 예하 부대들이 있어요. 수방사 사령부도 과천에 있지만 예하 부대들이 뭐 방공여단도 있고 군지여단도 있고 그 인도건 넘어가는 길 쪽에 보면 이렇게 사당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고개 꼭대기에 수방사 있고 거기 넘어가면 군지여단 있고 그 경마장 가는 길 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구리에는 7군단이 사단 사령부는 저기 이천에 있는데 그 군단 예하 부대가 구리에 일부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구리 쪽에 과거에 그 포천 일동 쪽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일부 또 구리에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성 나왔죠, 구리? 그죠? 남양주 그냥 봐도 엄청 많죠. 그냥 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포천과 일동, 이동 쪽 축선을 지원하는 부대들이 남양주에 많아요. 그리고 훈련 동원 지원단도 2개나 있고 56동지단, 뭐 55동지단 여기도 있고 뭐 7공병여단 이게 7군단을 지원하는 공병여단 예하부대거든요. 5군지여단, 7포병여단 등 지작사 예하부대 등등 남양주에도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흥, 경기도 시흥입니다. 서울에 있는 시흥동 아니고 경기도 시흥에도 수도군단 예하의 포병여단, 또 52사단 예하의 한계여단, 또 군수지원부대, 1군지사 예하의 대대가 또 일부 있습니다. 하남은 주로 항공부대만 있어요. 항공부대, 하남. 항공기체, 기관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제 직렬별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용인도 부대 많습니다. 용인도 부대 많아요. 지상작전사령부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지작사 사령부 또 직할부대 이를 지원하는 부대들이 용인에 많습니다. 또 우리 있죠? 아시죠? 다 에방사, 에버랜드 방위사령부 있잖아요. 에방사 있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지작사를 지원하는 항공부대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큰 단위의 부대가 있으면 이 부대를 지원하는 부대들도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 내에는 부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파주 1군단, 1사단, 25사단까지가 파주 세터입니다. 임진강 참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단점은 MDL이 가깝다는 거.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깝습니다. 기갑여단도 있고 파주도 좀 이렇게 행정구역이 좀 횡으로 펼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휴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천 엄청 많습니다. 이천에 이렇게 부대가 많은지 몰랐죠? 근데 이천에 7군단하고 신속대응사단 뭐 이천 양평 이쪽으로 부대가 많이 창설되고 예전 과거에 있던 24단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그쪽에 부대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으면서 이천에 부대가 많아요. 특전사 사령부도 이천에 있죠. 그리고 뭐 종합정비창 예하의 어떤 부대 정비부대가 또 이천에 하나 있고 항공부대도 있고 항작사도 이천에 있어요. 항공작전사령부도 이천에 있어요. 그다음에 특전사 있고 7군단 정보학교도 이천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천에는. 인프라는 어떠냐? 거의 이천 저 있잖아요. 그거 아울렛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거 빼고 없어요. 이천 비하는 거 아닙니다. 쌀 맛있어요. 안성 별로 없어요. 부대 안성은 부대 별로 없어요. 김포 육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병이에요. 일부 근데 포병 지원하는 수도군단 예하의 포병부대나 아니면은 공병부대 여기가 일부 있고 김포는 대부분 해병입니다. 해병. 강화도 그러니까 강화도도 인천이죠, 그죠? 강화도 가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강원도 해병밖에 없어요. 육군이 없어요. 강원도 갈 일이 없어요. 화성에는 51사단이 있고 51사단에서 관리하는 동원전력사 동지단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많죠. 특전사의 특수전학교가 경기도 광주에 있고 지작사 예하에 부대 지원하는 부대들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미사일 전략사도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포병부대예요. 미사일 전략사 예하의 포병부대들이 전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급 부대가 미사일 전략사긴 한데 그 예하 부대들이 전국에 펼쳐져 있어요. 그 후방 지역에 많이 있어요. 55사단 일부 여단이 경기도 광주에 있고 한 개 여단이. 그럼 경기도 양주도 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8사단이 지금 양주에 있죠. 과거 26사단이 양주에 있었으나 그 자리에 8사단이 들어가고 26사단 예하에 있던 뭐 기갑 여단이 기계화 부대들이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8사단이 흡수한 거라 거기를 지원해주는 부대들도 많고, 육군단이 해체되면서 의정부, 동두천, 전곡 요 축선을 지원하는 군수부대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뭐 16보급대대라든지 뭐 정비대대 이런 데들이 아직 그대로 양주에 많아요. 양주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신도시 들어가가지고 신도시처럼 이렇게 아파트 많이 있어가지고 기갑여단도 하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주 끄트머리 일부에 딱 걸치는 데가 있어요. 25사단 사령부, 28사단 안 걸리는 건 25사단 사령부가 또 끄트머리에 양주에 걸려요. 5기갑 여단 있고 1포병여단은 1군단 예하 부대인데 저쪽 파주에서 이렇게 쫙 펼치다 보니까 양주에 걸리는 부대들이 좀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그러니까 부대가 행정구역이랑 꼭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포천 많죠. 포천 어마어마합니다. 1동, 2동, 포천, 읍내, 저기 송우리, 운천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5군단 예하 부대들 엄청 많아요. 여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 바로 옆에랑 7군단 예하 부대들이 좀 있어요. 여주에도. 여주가 아울렛인가? 여주가 아울렛인가? 둘 다 있나? 쌀 맛있잖아. 여주 가든가. 연천, 좋죠, 연천. 여러분들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란이랑 친구하고 멧돼지랑 친구하고 독수리 타고 다니고 싶으면 일로 가세요. 연천에는 5사단도 있고 지작사 예하 직할 부대도 있고 군지여단도 있고 기갑여단 일부 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북쪽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 다음에 연천입니다. 그 다음에 휴전선입니다. 가평에는 부대 2개 있어요. 2개. 수기사하고 66사단. 또 종군교 예하에 운전병 하셨던 분은 알 거예요. 운전병 교육하는 학교가 여기 있어요. 군 면허 따러 가는 데가 여기 있어요. 가평에. 군지여단이랑 5군단 예하 일부 부대도 조금 있고. 가평도 넓어요. 가평 우리 여러분들 MT나 어디 펜션 같은 데 가면은 가평 읍내 그 옆에 강촌 이렇게 거기는 가평 읍내고 거기 가다가 보면 중간에 빠지는 현리라고 있어요. 현리로 쫙 올라가면 포천 가기 바로 전에 수기사가 있어요. 양평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군단 예하 부대들이 여주, 이천, 양평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서 양평에도 부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양평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추워요. 춘천 부대 엄청 많아요. 여기 이번에 30석이나 군수 7급도 30석 나왔고 군수 9급도 30석 나왔고 다른 직렬들도 춘천에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부대가 많다는 거예요. 군단 사령부가 있고 그 군단을 지원하는 부대 등등등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춘천에. 춘천도 땅이 넓어요. 근데 사실 생활 여건은 강원도 지역에서 좋죠. 춘천은 서울 접근성도 좋고 ITX 타면 1시간이면 들어오니까 서울에. 그리고 호반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인프라도 잘 돼 있어요. 춘천도 사실. 원주 마찬가지예요. 원주도 강원도 도청 소유지가 춘천이긴 하지만 도시가 더 큰 건 원주예요. 좀 남쪽이기도 하고. 근데 서울 접근성은 춘천보다 좀 떨어지죠. 기차도 없고 있긴 있는데 한참 돌잖아. 그리고 또 버스 타면은 이 고속도로 한참 밀리고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춘천보다 더 크다 원주가. 그 생활 여건도 괜찮다. 새로 그 뭐 아파트들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했고 인프라도 괜찮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부대들도 많아요. 강릉 가야죠. 강릉도 부대들이 이게 태백산맥 기준으로 이렇게 영동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지금은 해체됐지만 8군단 예하 부대들 그 20, 과거 23, 4단 또 뭐 102여단 뭐 지금 102 기갑여단으로 바뀌었죠. 뭐 그런 부대들이 여기 있으니까 많아요. 동해 산악여단 과거에 있던 부대에서 저 2사단에서 아마 떨어져 나온 부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기 태백산맥 그 한계령 타러 다니는 부대 있어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돼요. 삼척에는 과거 23사단이 경비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있고요. 홍천에도 부대가 많습니다. 11사단이 홍천에 있지만 11사단뿐만 아니라 인제 쪽을 지원하는 부대들 또 KCTC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대들이 굉장히 홍천에 많아요. 그 다음에 보면 영월 같은 데는 없어요. 부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미사일 작전사, 전략사 예하에 포병 부대가 하나 있긴 한데 한개 여단밖에 없어요. 이런. 근데 이제 뒤쪽으로 올수록 이제 후방 쪽으로 올수록 거의 행정구역당 부대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데 영월이나 물론 철원 하천은 아니지. 철원 좋죠. 철의 삼각지대. 다들 가고 싶은지 다 웃으시네. 철원 좋습니다. 왜 철원 무시하는 거예요? 철원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철원 좋아요. 3, 4단 백골부대 좋습니다. 5군단 예하 그러니까 3, 4단 쪽 축선 지원하는 포병부대들이나 뭐 지원부대들이 이쪽에 있고요. 화천 철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제가 화천에 근무했습니다. 아 좋아요. 고라니들 참 많고 들깨도 많고 산천어 축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산천어 축제 볼 수 있어요. 화천은 지금 이제 15사단은 이제 해체되고 7사단이 남을 거고 27사단 이미 해체됐죠. 15사단도 곧 해체될 거예요 아마. 이 군단 이제 춘천에 있는 2군단 예하 부대 포병부대나 공병부대들이 화천으로 이제 전방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양구 이번 양구 나왔죠, 그죠? 양구 화천 바로 옆에. 화천보다 더 높아요. 펀치볼 나중에 찾아보세요. 펀치볼 어떻게 생겼나? 알죠? 네, 가야죠. 양구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21사단 백두산 부대 여기 있고요. 3군단 예하 부대들이 있습니다. 인제 올해 인제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근데 부대 많아요. 인제는 워낙 많아요. KCTC도 있고 3군단이 인제에 있고 그다음에 3군단 지원하는 부대 12사단 뭐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고성 22사단 102 기갑여단 고성 그죠? 여기도 금강산이 더 가깝죠? 금강산이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금강산을 볼 수 있는 아주. 양양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됩니다. 양양. 근데 올해 군수 구급은 양양 안 나온 것 같은데? 충남으로 가봅시다. 이제 후방으로 가봅시다. 경기도 강원도 봤으니까 후방으로 가봅시다. 천안 탄약사에 탄약 창이 하나 있어요. 탄약 저장하는 부대가 성안에 가면 하나 있어요. 보령에 가도 예하 32산 예하에 여단이 하나 있고요. 보령이 저기죠. 대천 해수욕장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해수욕할 때 머드 이거 바르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야근하고. 논산에는 부대 2개예요. 항공학교 그다음에 훈련소 2개예요. 그 옆에 국방대학도 있기는 한데 국방대학은 이제 국방부 직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고 항공학교랑 항공학교를 지원하는 정비여단이 있고 육군훈련소 교육사에서 일부 그 뭐 국방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긴 한데 크게 보면 훈련소 아니면 항공학교 2개예요. 훈련소 훈련병들 많이 보고 싶으면 가세요. 계룡시는 뭐 예측하기 힘들죠. 육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육군본부 참모부도 있고 그다음에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지원부대 그다음에 뭐 육군본부 경비여단
뭐 등등등 굉장히 많아서 예측하기 힘든. 면접 가봐서 아실 거예요. 계룡시의 뭐 인프라가 어떤지는 다 보신 게 다예요. 거기 계룡역에 내려서 뭐 버스 타고 계룡대 가셨죠? 이렇게 택시 타고 갔든지 이렇게 딱 갔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고민 다 계룡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설명 안 드릴게요. 금산, 홍성 이런 데는 부대 여단 행정구역이랑 일치하는 여단 하나씩들밖에 없어요. 이런 부대들, 이런 지역은. 충주는 탄약사 아까 얘기했던 탄약사 예하 탄약창이 또 하나 있고 사단의 예하 여단이 하나 있어요. 제천에도 마찬가지 탄약창이 하나 있고 포병부대 하나 있습니다. 옥천 마찬가지 한 개 여단 정도. 증평에는 저 사단 사령부가 있고 특전사도 있어요. 특전사 한 개 여단이 있고 사단 저 사령부가 있고 그래서 사단 사령부 안에 동원전력사 예하에 동지단이 하나 들어가 있죠. 사단 사령부 안에는 당연히 각종 직할부대와 지원부대들이 많겠죠. 괴산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 학생 군사학교. 학교 기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교육생이 없을 때는 뭐 그다음 뭐가 소요가 업무에 소요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교육생 있을 때만 좀 그러니까 주기가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부대들하고. 그다음에 음성에도 부대 특전사 하나 한 개 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저 포병 부대도 있고 항공 부대가 있어요. 충북 음성에 가면 무슨 마을이라고 그러지? 그 마을 옆에 가면 있어요. 단양 뭐 없습니다. 안동도 54단 이하에 한 개 여단이 있습니다. 안동. 구미도 마찬가지 54단 이하에 한 개 여단이 있고 영천에 부대가 삼사관 학교가 있어요. 삼사관 학교가 굉장히 큰데 삼사관 학교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영천 말고 과거에 이 보급청이라고 불렸던 보급단이 또 하나 영천에 있어요. 그리고 탄약창도 하나 있고. 의외로 영천에도 부대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직렬 쪽으로는 소요가 많을 수 있어요. 경산, 봉화, 울진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뭐 경산은 참 저기 있어요 또 운전병 교육시키는 학교 동문교 예하에 이수교라고 그러죠. 이수교 야수교라고 그러나? 경남, 창원 군수직렬이나 정비기능 쪽에서는 제일 상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정비창이 창원에 있죠. 어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창원에 가면 종합정비창 가면 뭐 관사도 주고 뭐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오래 한다더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커뮤니티를 끊어라. 확인되지 않. 작년에 그랬다고 한들 올해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작년에 들어간 사람들이 관사 다 차지하면 나 집이 없는데? 그럼 있겠어요? 그때 해마다 상황이 다른데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 또 똑같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근무지 선정하는데 고려 요소에 넣지 마세요. 진주, 뭐 사천, 김해 뭐 다 비슷합니다. 후방 지역은. 전주, 뭐 익산에는 부사관 학교가 있어요. 부사관 학교가 있어서 여산 쪽에 가면 있어서 그리고 그 특전사 한 개 대대가 또 익산에 있고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후방에는 그렇게 부대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후방 지역에 이렇게 떨렁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여기 대학이 학군교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소요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담양, 강진 이번에 강진 나왔던데. 강진도 나오고 무안 장성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개 학교가 있어요. 보병, 포병, 기계화, 공병, 화학학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모든 육군에 있는 뭐 병사들, 용사들부터 해서 부사관, 장교들이 병과 교육을 여기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부대 규모도 크고 당연히 그 부대를 지원하는 지원 부대도 많습니다. 근데 모여 있어요. 장성 거기 상무대 안에.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이제 할 건지를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제 경험상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자면 특별한 이유가 없고서는 본인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험생활 오래 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출근을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갑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업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무가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아직 뭣도 모르는데 업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통 처음에 만난 사람도 서먹서먹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 사람에 대한 파악, 업무에 대한 파악 이런 게 진행되고 나면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그때쯤 되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합격한 학생들이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수님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합격만 하면 꼭 끼를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는데 뭐 어디라고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집에서 다니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리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뭐 말을 하든지 뭐 떨든지 아니면 집 근처니까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들과 저녁에 뭐 차 한잔 마시든지 술 한잔 하든지 하면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여기 우리 지수군 이 인제에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8시에 집에 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과장님한테 살이 먹고 업무는 많은데 할 거는 막 눈에 천진데 야근하다가 저녁 대충 저기 간부식당 가서 먹고 야근하다가 10시 집에 왔어. 깜깜한 밤이죠. 방에 불 켜고 들어갔는데 휑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퇴근하고도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럼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제가 미리 예언하자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지인들한테 전화합니다. 여기 좋아, 놀러 와. 이렇게 전화합니다. 지금 웃죠? 다 본인들 다 그럴 거예요. 물론 집 근처에 가서 이제 출퇴근하면 좋지만 그런 이유에서 저는 추천하는 게 이 자택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 또는 자택이 아니어도 우리 뭐 친인척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뭐 누가 있어서 뭐 언니 오빠 뭐 누구 같이 누군가와 살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는 사실 여러분 저기 1지망부터 10지망 써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 갈지 몰라요. 어느 부대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면 업무가 편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그 부대를 간들 어느 여단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사과, 군수과 뭐 물론 정보작전은 잘 안 가겠지만 군수과 안에서 무슨 담당 업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가지고 거기 가면 편하다더라. 커뮤니티 이런 얘기 믿지 마세요. 어느 보직을 갈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단정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걸로 하세요. 이게 우선 요소. 근데 지역을 보면 했으니까 다 우리 집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4, 5개 정도만 될 거야, 아마. 적으면 2, 3개. 그럼 그 뒷순위는 뭘 할 거냐? 거기서 나의 기준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선택할 거냐? 그 다음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 인프라 같은 걸 잘 보세요. 인프라.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편이 편리한 지역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서울로 들어오는 뭐 거리는 비슷하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서울로 접근성이 안 좋다. 이거에 우선순위 나눌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백화점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마트가 뭐 몇 개는 있어야 된다든지 자기 나름의 인프라를 생각할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거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좋아.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세요. 공중에서 이렇게 이마트가 있나, 지하철이 있나, 기차가 있나 이런 것들 좀 보세요.
그리고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써서 없으면 다시 선택권이 나한테 와요. 내 뒷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쓴 게 다 나갔어. 그런다고 순서가 나를 건너뛰고 내 뒤에 뒷번한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그 지역 주거 여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도시 좋죠. 근데 집값은. 여러분들 만약에 뭐 대도시라고 해서 서울 사람이 대전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전에 뭐 대구, 부산 이런 데 광역시로만 썼어.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 관사는 이 고려 요새 넣으면 안 돼요. 주면 땡큐지만 거기 줄까 안 줄까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안 준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랬을 때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집값이 비쌀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쓰고 나서 이제 결정이 돼서 본인들한테 통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부대에 인사실무자 연락처를 같이 공지를 해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부대 명 나온 그 최상위 부대 있죠. 뭐 동원전력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단이라든지 군단 여기에 최상위 부대의 인사실무자일 거예요. 인사처에. 근데 나는 우리 직렬에 내가 한 명만 가. 하지만 사단이나 뭐 그 부대의 입장에서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렬별로 오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당신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심의를 해야 돼요. 보직 심의를 해야 돼요. 뭐 다른 직렬끼리 각각 온다고 하더라도 결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 내려면. 그럼 그게 2, 3일 걸려요. 심의, 뭐 군수직이 3명이 같은 부대에 갔어. 사령부급에. 그럼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뭐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게 한 2, 3일 걸려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전화하면 당신 어디입니다 가르쳐준 데는 3분의 1 미만. 그 부대에 딱 한 명 온다. 이러면 알려주지.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또. 내 보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작년 경우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A, B, C 보직이 나와 있으니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한번 우선순위를 해서 문자를 주세요 라고 하는 부대들도 꽤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부대죠. 하지만 꼭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셋 다 좋은 거 하겠다고 하면 고려하는 거지 그렇게 꼭 희망하는 걸 주는 건 아니죠. 뭐 장비 담당, 물자 담당, 급식 담당 그러면 여기 안 가잖아. 군수도 급식 힘들다는 건 다들 소문이 나서 급식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다 여기 1번, 2번, 3번 쓸 텐데 그럼 다 1번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베이스에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냈잖아. 인사카드. 합격하고 나서 냈잖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등록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인적사항 내잖아. 그거 한 장짜리 인사정보책에 들어가면 출력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심의위원들 깝깝하죠? 뭐 자료도 없는데 그거 갖고 심의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심의 결과 내용이나 이런 거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담당 무슨 보직입니다. 언제까지 출근하세요. 또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 관사 그러는데 관사는 여러분들한테 안 줍니다. 관사는 기혼자들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독신숙소인데 하여튼 뭐 숙소 지원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팁은 그럼 집 구하러 가야 되죠. 주말에 이제 런 하러 가야지만. 집 구하러 가야 되는데 팁은 그거예요. 대부분 군부대들은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부대들 제가 군생활 하면서 보면 대부분 다 출퇴근 버스를 운영합니다. 출퇴근 버스를 운영을 해요. 수송부에 있는 버스가 이렇게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럼 그 노선도를 알아야지. 예를 들어 뭐 가평이다. 근데 부대는 여기 있어. 노선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집을 어디 얻어야 되겠어? 여기에 맞춰서 얻어야 되겠죠. 여기다 하면 되겠어요? 어디를 가나 출퇴근 버스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초반에 가면 지금 다들 대부분이 장롱명 할 텐데 가면 월급 160만 원 받으면서 차 살 거야? 아니라고. 이거 활용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거기서 인사실무자가 계속 전화 오는데 거기서 내 노선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아니죠. 출퇴근 버스 운영하나요? 네,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노선들을 알 수 있는 실무자 연락처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수송부를 알려줄 거예요. 수송부 운영하는 담당을 알려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뭐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먼저 간 선배들이 있으니까 뭐 그쪽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제가 이제 뭐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 매칭을 시켜주긴 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부대들이 처음에 오면 집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이제 첫 출근할 때 신고하거든요. 신고할 때부터 한 2, 3일 정도는 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관에서 뭐 하루 15,000원, 2만 원 할 거야, 아마. 밑에 1층에 식당도 있고 2층에 이제 잘 수 있는 이제 복지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회관에서 잘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케바케야. 근데 그것도 물어봐야죠. 집을 아직 못 구했는데 인사실무자랑 통화해서 그 회관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 다급하게 방을 구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뭐 월세 전세도 눈탱이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집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숙소를 구하되 성급하게 구하지 말아라. 잘 골라서 알아보고서 집을 구하는 게 좋다. 차 사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 9급, 뭐 7급도 마찬가지고 급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영하려면 얘 차도 밥 줘야지, 가끔 간식도 줘야지, 씻겨줘야지, 뭐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네. 지원하고 학계랑 차이나는 게 임용률의 인원을 제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올해 임용 유예한 인원이 제외되고 작년에 임용 유예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인원이 그렇죠. 그게 합쳐진 거예요. 네. 그 사람들끼리는 이제 동일하게 수당이 매겨져서 같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용유예하면 복불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그 기준을 공개 안 해. 작년 시험 점수를 넣는 건지 거기에 가중치를 난이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 먼저 주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야. 공개 안 해. 인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군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 세부적인 내용들 안에 심의하는 것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느낌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보면 임용유예 하셨던 분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같이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보면 그냥 성적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있나요? 질문. 네. 291명 안에 못 들어서 임용 유예가 되는 경우 임용 대기할 때가 진짜 그러니까 291명 나중에 이제 다 여기 박지수님은 뭐 고향입니다. 와 그러면 여기 뭐 어디입니다. 본인은 내년 임용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와요. 내년 임용 별만한 시기 없다고 그렇죠. 별도로 연락이 와요. 보통 예년에 보면은 이제 다음 해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3월, 5월, 7월, 뭐 9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갑니다. 또 질문이 없으면 혹시 채팅창에 올라온 거 있어요? 뭐예요? 안 보여요. 질문이 없는데? 아,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보여줘. 자, 끝나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교수실에 있을 테니까 교수실로 오시면 되는데 줄을 좀 많이 서야 되겠죠.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본인들 이미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이 뭔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시간이 짧아집니다. 기준 어디 있을까요? 막연히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제가 근무했던 곳으로 추천하죠. 화천 좋습니다. 파주. 그러니까 기준을 딱 본인이 저는 기준이 뭡니다. 라고 하실 때 제가 조언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